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는 좋아하는 사람의 것이고 마음 적용하는 법은 응용하는 사람의 것이구나. 사회를 맡은 오덕진 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자인 권숙자 교사 공부인은 원불교 교도가 아니신데요. 맥타원이라는 법호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를 모신 장산종사께서 법의 맥을 이었다는 의미로 지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공부인들이 권숙자 교사 공부인의 마음을 공부하면서 기재한 일기와 지도인께 문답하고 회호하면서 기재한 공부 자료를 통해서 원만한 공부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작용하는 그 원리를 알아서 나와 나 자신의 인생을 원만하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뜨거운 박수로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담아서 설명기도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시는 좋아하는 사람의 것이고 마음 작용하는 법은 응용하는 사람의 것이구나에 참석한 공부인들은 법신불 사은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걷는 인생길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나이다. 그럴수록 마음의 괴로움은 깊어지고 갈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권숙자 교사, 이필재 교장 부부 공부인이 마음 작용하는 법을 알고 자신의 인생에 응용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 내 인생을 전체와 부분과 변화로 원만하게 이해해서 온전하게 사랑하고 살아가길 바라옵나이다. 시는 좋아하는 사람의 것이고 별은 보는 사람의 것이듯 마음 작용하는 법은 응용하는 사람의 것이니 좋아하는 시를 내 가슴에 담고 찬란한 별을 내 눈에 담아 즐기듯 마음 작용하는 법을 응용하며 내 인생을 즐기는 기쁨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한편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서 극단으로 치닫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갈등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원불교 대명교당 교도 회장인 효산 김덕효 교도께서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명교당 교도회장 김덕효입니다. 오늘 시는 좋아하는 사람의 것이고 마음 작용하는 법은 응용하는 사람의 것이구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작용하는 법을 알아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는 권숙자 교사, 이필재 교장 부부 공부인은 원불교 교도가 아니지만 소태산 대종사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작용하는 법을 자신의 삶에 대조하고 응용하며 인생의 어려운 경계에서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얻고 능히 상생과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 작용하는 법은 응용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초청 강연에 참석한 모든 분도 두 분의 공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에 응용하며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초천 강령자인 건숙자 교사 이필재 교장 부부 공부인과 대명교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실 축하의 말씀인데요. 형타원 이형덕 대구 경북 교구장님과 밀양교당 주임 교무인 원산 조원행 교무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형타원 이형덕 대구 경북 교구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교구장 이형덕입니다. 올해도 축하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 마음공부 초청 강연회를 대명교당에서는 열고 있죠.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학술 공부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끊임이 있지만 마음 공부는 해놓으면 모든 곳에 다 활용이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초청 강연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공부담을 공유하면서 서로 스승이 되고 또 제자가 되고 또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거울이 되어서 마음 공부 잘 해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모쪼록 마음 공부 잘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거듭 신은 좋아하는 사람의 것이고 마음작용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갖게 되는 마음 공부 초청 강연회에 거듭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원불교 밀양교당 주임 교무이신 원산 조원행 교무께서 축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산 조원행 교무께서는 밀양교당의 원기 104년 2019년 발령 받으셨는데요. 대가국수 나눔, 뷰티 산문, 원불교 스테이, 가을 사랑 나눔 음악회, 요가 교실과 탁구 교실 등 지역민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숙자 교사 공부인의 저서인 신은 좋아하는 사람의 것이고 별은 보는 사람의 것이고 정전은 응용하는 사람의 것이구나로 공부하면서 삶 속에서 정전을 응용하는 감각을 얻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원산 조원행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권숙장 선생님과 우리 이필재 선생님은 저 또 인연이처럼 제가 남울산 교당 있을 때 또 제 또 사가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자주 뵀었고 우리 장학사님하고는 탁구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권숙장 선생님 이제 교도가 아니시라고 했는데 원불교 법을 생활에서 활용하시는 분이 교도 아니십니까? 네, 저는 원불교 교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도님이시고 이제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지금 교무된 지가 거의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과연 뭘 하자는 것이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내용적으로나 이런 건 제가 몇 년 쉬면서 이렇게
서울의 그 불교 대학원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론적인 이런 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불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지식과 이런 어떤 데이터와 또 그런 어떤 자료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대웅사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데 좀 이렇게 초점이 있다. 그런 아주 강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은 교무를 하면서도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한 것은 다 그냥 불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우리 권욱전 선생님의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전을 처음부터 우리 개교의 동기부터 법의 등급까지 그거에 관해서 전부 일기를 적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고 와 이게 지금 그걸 보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도 억지로라도 우리 정전에 내 삶을 자꾸 끼워 맞춰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놀랍게도 억지로 막 하면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맞추면 다 맞아줘요. 신기하게. 우리 정전이. 아니 정말로 뭐 개교의 등급부터 법의 등급 어느 거라도 내 삶에 갖다 대면 다 맞아요. 신기합니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그런 다짐도 했고 또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우리 또 교도님 지금 오셨는데 교도님들도 이제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우리 정전에 한번 대조를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저랑 벌써 2년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해오셨다는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것도 축하도 드리고 또 사실 제가 온 진짜 이유는 우리 이필재 선생님 때문에 왔습니다. 진짜로. 네. 네. 우리 이필재 선생님은 조금 길어도 되나요? 짧게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좀 베이스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필재 선생님은 정말로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남자들 다 아시죠? 집에 있는 경상도 남자보다도 더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제가 이필재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게 제가 너무 사실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오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오셨지 제가 정말로 충격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해서 이렇게 또 변화가 된 것도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우리 권수정 선생님께서 우리 이제 교도님들도 집에 계신 분들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꾸준히 이 공부로 본인이 변화하시면서 아마 제가 잘은 모릅니다. 지금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변하셨구나. 억지로 막 변해라 해서 우리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남편 교환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두 분 인연도 있고 그 책으로 제가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참 우리 원불교에 없던 것을 또 다른 데분이 참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지만 우리 원불교도 정산 종사님이 다른 데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것이 원불교를 이렇게 바꿨고 기독교도 베드로라는 그 밖에 있던 사람이 와서 기독교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아마 그런 역할을 우리 권수전 선생님께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장하시고 자랑스럽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보감이 되기를 그런 바라면서 제가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 교사 공부인과 또 이필재 교장 공부인을 아시는 또 그리고 그 책으로 공부하신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제가 좀 긴장했었거든요. 그 원산이 딱 나오고 축사를 듣는 순간에 저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초청 강연회가 그 뜨겁게 달아오르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강연하시는 두 분을 소개할 차례예요. 먼저 권숙자 교사 공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숙자 교사 공부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천주교에서 율리아나로 세례를 받고 이후 불교 정토회에서 향광명이라는 법명으로 수계를 받았으며
푸른누리 공동체에서 열렸던 참 사람살이 일체의 장, 동사섭 등 많은 종교와 수행 프로그램을 찾아다녔습니다. 권숙자 공부인이 삶의 역정에서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종교가 아닌 진리 자체였습니다. 1997년 우연히 같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원불교 수계농원에서 하는 정전 마음공부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마침내 마음작용하는 법 정전을 만났습니다. 마음작용하는 법을 불같은 에너지로 일상생활에 사용해보고 법에 대조 응용해보면서 어둠도 괴로움도 다 내 삶이고 참나도 거짓나도 다 소중한 나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울감, 공황장애, 부부 갈등, 동료 교사 또는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공부하며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2012년 1월 소태산 대종사께서 마음작용하는 법을 직접 밝혀주신 경전인 정전을 생활 속에서 대조하고 응용한 공부 자료를 엮어 신은 좋아하는 사람의 것이고 별은 보는 사람의 것이고 정전은 응용하는 사람의 것이구나를 발행했으며 2014년 8월 3판 1세를 출간했습니다. 권숙자 공부인은 도덕교사로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현대여중학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중학교에 근무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청운중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회복적 정의 2급 전문가이며 울산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대표와 배움의 공동체 전국 운영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이필재 교장 공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재 교장 공부인은 권숙자 공부인의 남편이며 현재 대송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권숙자 공부인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두고 정토회에서 하는 나눔회장에 참가했을 때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이후에도 권숙자 공부인이 딸이 갓 돌이 지났을 때 푸른누리 공동체에서 주관한 8박 9일 일정에 참 사람살이 일체의 장에 참여하고 두 돌일 때에는 정토회의 진업 명상 프로그램, 정토회 소속 법사와 함께 집단 상담, 동사섭 등을 섭렵할 때 육아와 가사를 맡으며 구도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내인 권숙자 공부인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인연이자 동시에 마음을 원만하게 공부하도록 인도해주는 인연입니다. 권숙자 공부인이 한편에 치우치거나 기울 때마다 이런상의 진리인 대소용의 이치대로 전체와 부분과 변화로 자신과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일깨워줍니다. 이필재 교장 공부인은 1992년 교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현대공고, 현대고, 울산정보통신고, 울산과학고에 근무했습니다. 2014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학사로 임용된 후 장학관으로 승진했고 2024년에 대송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울산 동구 교사 풍물패와 학생 풍물을 지도했고 다수의 제자가 교수 및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교사 토론 및 논술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란교육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고 두 분의 마음공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점 마음공부 성지인 대명교당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4년 차 도덕교사 권숙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용타운님께서 그 부부가 대명교당에 와서 마음 공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가볍게 알겠다고 뭐 그냥 가서 마음 공부한 얘기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날짜가 가까울수록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자료가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자료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좀 막막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독감이 걸렸는데 그냥 아프다고 하고 그러다가 제가 저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지? 그렇지, 묘한 마음, 부담되고 막막한 지금 이 마음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금 할 일은 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구나. 참 신기한 게 교도님들께서도 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뒤에 공부자만 붙이면 묘하게 여유가 생겨요. 부담스럽고 막막하기는 한데 그걸 바라보는 또 제 마음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담되면 안 되고 막막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담되고 막막한 그 가운데 또 편안하게 이제까지 했던 공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일상 수행의 요법에 제가 이제 대조하는 게 저는 이제 좀 습관이 돼서 대조를 한번 해봤어요. 숙자의 심지는 원래 부담된다 안 된다, 막막하다 안 하다 분별이 없건만은 대명교당에서 이렇게 또 제 공부한 얘기를 하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분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들으셨듯이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뭐 대구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냐니까 여기 대명교당을 간다고 그래서 그냥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사실 다음 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도 오늘이더라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그냥 딸려온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행교무님께서 저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반갑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대부분 다 딸려갔습니다. 예, 운전을 제가 또 했었어야 됐고 오늘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냥 저한테 임무를 주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엑스트라를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뭐 주차를 왜 그렇게 가까운 데 두고 먼데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워낙 많이 싸운 경험에 의해서 응용의 형세를 보고 미리 이제 연마하는 게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원불교 마음 공부를 만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용타원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제가 정말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분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부터였더라 제가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1994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94년도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계류유산이 됐어요. 거기다가 그해 제가 담임을 했는데 저희 반 아이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제가 그 아버지를 그 언니 담임하고 이렇게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불안병과 공황장애,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말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느 순간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고 심지어는 막 수업하는 도중에 돌아가신 막 큰아버지가 눈에 보이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막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공황장애가 너무 힘든 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래서 남들이 보면 깨병 같아요. 근데 본인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별의 별 그걸 다 해본 것 같아요.
기가 약해서 그런가 싶어서 뭐 한약도 지어서 막 먹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저희 그 어렸을 때 죽은 오빠들이 저한테 붙어서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테마사를 찾아가서 테마 치료도 받아보고,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죽을 것 같고 막 쓰러질 것 같으니까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게 병원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쓰러지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94년도 결혼하고 여름 방학에 법륜 스님이 하시는, 그때는 법륜 스님께서 그 문경이라는 곳에 그 천막 같은 걸 쳐놓으시고, 그때 그때 이제 거기를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제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좋게 말하면 구도 역정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 저보고 수행 편력이라고 그 이제 수행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도 엄청나게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다가 우연히 내과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제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공황장애라는 이제 이름이 있다라는 걸 그때 이제 알고 그랬는데, 그 후에 뭐 법륜 스님께서 그때 그 각해보살님이라고 보살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신앙 상담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아기를 울산에서 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안고 부산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그 각해보살님 친견도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타심통이 열리셨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만 그분 앞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보고 심장에 불안병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의 불화한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병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또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겠어요. 예. 이게 제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부모님 때문이다. 진짜 저희 엄마 아버지도 많이 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신과에 가서 치료도 이제 받고, 근데 제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가면 30분 정도 면담을 하는데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어땠느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느냐 하다가도 30분 딱 끝나면 이제 또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이제 약 주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진짜 너무 지긋지긋하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뭐 어린 시절이 어땠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고, 그럼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구나, 부모님이 많이 싸웠다고 해서 다 공황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신과 치료 받는 걸 멈추고 이제 이 마음 공부로 한번,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나 공포가 밀려오면 무서우니까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는데 피하지 말고 이 공부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제가 공황장애랑 불안을 가지고 공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에 한 편 정도 일기 기재한 게 있어서 교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불안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다 받아들이는 원만한 편안 공부인데요. 공황장애도 나를 통해 나와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진리의 작용으로 공황장애가 나와질 때마다 그것을 통해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나에게 왜 공황장애라는 병이 생겼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짝짓기를 하기에 바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지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쓴다거나 그 증상들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상태를 그대로 지켜보면서 원래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마음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도 내 안에서 머물 만큼 머물다 저절로 사라짐을 경험하게 된다. 공포도 불안도 24시간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임도 알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한 경험으로 하면 어느 정신과 의사, 상담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인연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특히 같은 학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오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그분들께 제가 공부한 자료가 있어서 문단 감정을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러니까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자꾸만 이제 그걸 어떻게든 해주고 싶잖아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이 그걸 그냥 온전하게 봐주는 거, 신앙하는 게 먼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일기를 한 편 더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다 읽지 않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요, 이 우울한 증상이나 공황장애가 올 때도 정전을 이렇게 펴놓고 이건 도대체 어디에다가 대조를 해봐야 되나 제가 좀 이런 걸 했었어요. 제가 카톨릭 신자인 걸 아시는, 신자인 줄 아시는 저희 학년 부장선생님께서 제가 맨날 그 까만 교전을 펴놓고 보니까 저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펴놓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나의 상태를 이론상의 진리장을, 신앙장을 펴놓고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니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 건축제를 통하여 지금 여기에 은연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인이라에 해당되는 것 같았다. 우울하다 안하다 분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우울하다 안하다 분별이 있어졌다가 그 있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분별이 있다가 없다가 변하는 것이다. 우울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우울하지 않으면 우울하지 않는 대로 그 마음을 통해 공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대종사님 오늘 저기 사진을 이렇게 뵈면서 제가 좀 가슴이 뭉클했는 게 정말 제가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지는 못해도 대종사님 법으로 저는 구한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 삶이 어땠을까. 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증언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얼마나 괴롭히고 뭐 오죽했으면 갓난장이를 봐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비혼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사립학교에 같은 입사 동기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교모님께 소개해 주실 때 풍물패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만만치 않다라는 건 제가 직감을 하고 그리고도 결혼을 했고요. 사실은 그걸 제가 이제 하나의 업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냥 계속 딸려가고 운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봐왔던 게 기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수행 공부하고 오면 저한테 부처님 이랬다가 그 약발이 떨어지면 이제 제가 재료예요. 이제 욕바지.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 좋아졌으면 그냥 제가 검증해 줄 수 있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간증 내지 검증인으로 가끔씩 따라다녀요. 예를 들면 이게 교사 연수할 때도 배움의 공동체라는 대표인데 저는 원래 주 프로그램에 없어요. 근데 끼워 넣기 해가지고 잠시 이 배움의 공동체라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좋아져 왔는지 그냥 삶 속에서, 가정의 일상 속에서 그런 걸 제가 잠시 이렇게 감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공부 자료 보내면서 공산 지도인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 기적이 다른 게 아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 기적 아니냐. 사실 저희 부부는요, 저는 이 자리에 둘이 같이 앉아 있을 거라고는 뭐 20대, 30대 시절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워서 저희 어머니께서 천주교, 독실한 천주교 신자신데요. 제가 이렇게 막 원불교 마음 공부에 미쳐서 어디 간다 이러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애기 안 봐주시겠다고. 성당 안 나가면. 근데 둘이 너무 싸우고 막 사내 묵사내 하니까 어느 날 그러셨어요. 원불교든 어디든 가서 둘이 행복하게만 이제 성당 안 나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 통로에 사셨는데 그 꼴을 이제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시면 이제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니까 뭐 원불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잘 살기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가 딸려서 싸움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싸울 기운도 없고. 근데 요즘에 그 이혼 캠프라는 그 무슨 TV의 프로그램 보면 세상에 무슨 왜 결혼해 하다가 드는 생각이 우리도 그때 저렇게 촬영해서 보여줬으면 뭐 저 못지 않았겠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제가 근데 마음 공부를 만나서 그 싸움에 대한 어떤 보는 관점이 좀 대소유무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도 또 다른 대화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 미운정, 고운정 보통은 왜 고운정이 끝나면 그 미운정이 들 때 되면 헤어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꿋꿋하게 또 이렇게 함께 잘 공부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된 건 정말 이런 게 또 기적 아니겠느냐. 그걸 정말 그 한 20몇 년을 지금 결혼한 지 30년 넘었는데 늘 그래도 한 번도 뭐 안 돼, 가지 마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늘 제가 뭔가를 할 때 그걸 든든하게 이렇게 조력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줬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기 기재를 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예리한 저한테는 지도인이에요. 제가 대소유무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또 문답감정을 해주는 그런 공부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부부가 진짜 저한테 가장 큰 경계였어요. 경계였는데 그때 제가 일기 기재한 거 있어서 또 한 2편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그 영어 토익 감독을 하게 됐는데 되게 지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안에다가 몰래 작은 교전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발소리 이런 거 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폈는데 그 대종경 인가품 그 왜 부부간에 불화해서 그 어떻게 하면 내 생에는 만나지 않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요 막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너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일기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무심이란 미움과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능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 그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무심이 저의 공부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무심은 목석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남편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무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무심은 나의 추구 대상이 되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잔뜩 폼을 잡고선 무심한 척 하느라 애를 썼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무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심은 상대를 향한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어떤 마음이 있어지든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심이다. 무심해야지가 아니라 무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무심은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때 온전히 미워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이제 능히 미워하고 사랑하고 해서 능히 마음의 자유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껏 미워했어요. 그것도 미워하는 일기가 제가 손으로 적은 게 거의 한 박스 정도 저희 집 창고에 다 자기 욕이라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살면서 그 결혼 생활에 위기도 많았어요. 결혼 생활이 깨질 뻔한 그런 정도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이 굉장히 유능한 교사고 저희 재단에서도 인정받는 교사였는데 공립으로 이렇게 학교를 옮기면서 이 주식을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일기에 적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 보니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베란다에서 담배 피울 때 하고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꼭 한 가지는 사람 속을 태우는 구석이 있다더니 이제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주식 공부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만.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적은 그런 일기였던 것 같아요. 아침 먹고선 대충 치우느라고 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는 자기 주식 공부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장결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다시 또 주식병이 도적심을 알아차렸다. 그만큼 내가 싫어하고 말리는데도 주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한다고 하니 하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어찌하랴 죽어도 하고 싶다는 걸. 돈이 어디서 나 주식을 하냐고 절대로 난 돈을 줄 수 없다 했더니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에는 자기 절대로 실패 안 하고 한번 실패해서 한번 청산을 했었거든요. 할 수 있을 거니까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래도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다 공부자를 붙여 주식 공부라 하니 실패를 해서 돈을 잃든 성공을 해서 돈을 따든 정말로 그것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일기를 기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도 큰 경계였겠지만 또 역으로 하자면 저희 남편한테 또 저는 얼마나 큰 경계였겠습니까? 그죠? 그 또 당사자 입장에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미운 짓을 할 때는 미움을 받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딸려다니다 보니까 우리 공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논어에 나오는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라는 그 경구가 있거든요. 근데 어질인자입니다. 근데 사람이 늘 항상 24시간 매번 이렇게 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자자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인시로, 그러니까 오직 내가 어질다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는 지금도 유인자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제가 유인시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제가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교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들을 함부로 제가 예단을 해서 편견을 갖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때 제가 한 번씩 떠올리는 말인데, 그런 맥락에서 뭐 저를 미워하고 뭐 한 박스씩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그것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박스가 없어졌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주식은 사실은 제가 과목이 사회교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 과목이 경제였어요.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에 있을 때 아이들을 이론적으로 막 공부를 시켰고 경시대회도 내보내고 상도 받아오고, 근데 그때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계좌는 만들어놨는데 투자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공립으로 나오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시도를 하다가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죠? 실패를 했던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작품이고요. 저는 뭐 돈에 관한 욕심은 없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게 크진 않았거든요. 돈에 관한 욕심은 없고, 다만 어떤 제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어떤 약간의 승부사기질, 딱 포기하지 않는, 그 실패도 잘 넘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뭐 약간의 기백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부부 상담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뭐 부부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참 저런 얘기들도 대소음으로 참 잘 듣는 게 중요하고, 지도인도 저런 말을 할 때 참 사람들이 좀 대소음으로 원만하게 부부 관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면 좋겠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저희 박수 한번 쳐주셔도.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자식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요, 부부 싸움, 이거는요, 이제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가장 처절하고 치열하게 공부했던 게 결국은 자식을 통한 부모 공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공부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처절하게 부모 마음 공부했던 얘기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저희 둘 사이에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거든요. 딸은 지금 31살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취준생이고요. 아들은 이 고졸 출신의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야, 엄마가 만난 고졸 출신 중에 네가 가장 똑똑한 것 같다고. 그럼 저희 아들이 왜 거기 꼭 고졸 출신이라는 거 붙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아들, 딸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 공부 안 했더라면 저는 아마 미쳐서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절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희 공산지도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원불교, 기독교 다 필요 없고 자식을 통한 공부가, 자식을 통한 신앙이 가장 확실한 종교다. 그래서 저는 정말 평생 다영교, 지형교 신자로서 부모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에 보면 저희가 저희 둘째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키우기가. 그래서 제가 막 진도까지 가서 보살님을 찾아가서 점도 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날 타로점을 봤어요.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타로점을 봤더니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다현이가 사촌 동생들과 타로점을 보러 갔는데 너무 잘 맞추더라며 명함 얻어온 걸 두고 갔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지영이 태어난 날짜와 사주를 얘기해 줬더니 무관사주라 틀에 박힌 조직 생활은 하기 어려울 거라 하는데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말은 잘하는데 말만큼 실천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아는 얘기였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말은 지영이 사주의 가장 큰 병은 엄마인 나라며 내가 마음이 약해 지영이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주니 지영이가 나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앞으로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내심 좋은 말을 기대했는데 안 좋은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내가 풀이 푹 죽어 있으니 남편이 옆에서 그 사람 말도 그냥 대소용으로 들으라고 했다. 말만 잘하고 실천은 잘 못하는 게 지영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렇지 않냐고 하는데 남편 말을 들으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 지원도 당장 어떻게 끊냐며 그 또한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고 27살 정도 되면 철이 들 거라는 것도 사람이 다 그 정도 나이를 먹어야 철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지영이 사주의 엄마인 내가 가장 큰 병이라고 했다는 말도 남편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영이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가장 큰 복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지영이에 대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타로 점이라도 보고 싶어 전화를 한 건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당장이라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한계를 공부하면 되는 것인데 나를 통해 나왔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영이 그 지영이를 통해 있어지는 불안하고 답답한 내 마음을 공부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저희 남편이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제가 불안하고 답답할 때 막 이렇게 하면 항상 옆에서 이렇게 조금 제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둘이 운동하면서 우리 애는 어떡하냐, 둘 다 저렇게 루저라서 어떡하니 이러니까 저희 남편 하는 말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자식 교육 성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둘 다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자식 교육 성공한 거라.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둘 다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돈도 엄청 썼거든요. 그 마음 공부 캠프는 물론이고 골굴사, 서당, 그 전라북도에 있는 윤구병 선생님이 하는 무슨 캠프, 간디학교. 근데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자식이라는 걸 제가 공부를 통해서 정말 못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들이 그 컴퓨터 때문에 저하고 또 엄청 저를 또 힘들게 했었거든요. 어느 날은 막 그 빨래 널고 있는데 컴퓨터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그 모니터를 발로 차가지고 이 모니터가 박살이 난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또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불쌍해갖고 또 새 걸로 사주고 또 어느 날은 또 밥하고 있는데 또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 그만하라는데 계속해서 제가요 그 옆에 있던 그 야구공 하드볼을 아이 뒤통수에다 던진.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 아들 죽일 일 있냐 그거 할 정도로. 근데 그때마다 이제 공산 지도인께서 저한테 그걸 아이의 그 에너지로 볼 수 있도록 저를 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재했던 일기 한 편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아무래도 아들이 컴퓨터 중독인 것 같다. 오늘도 퇴근해서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요란해져 영어 스토리북을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했다. 떠듬떠듬 그야말로 읽는 게 과관이었다. 그만큼 영어 공부 좀 해놓고서 컴퓨터를 하라고 하는데도 죽어도 말을 안 듣는다. 결국은 폭발을 해 영어책을 집어 머리를 있는 대로 때려버렸다. 그랬더니 아들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데 그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다. 도저히 말 안 들어 못 키우겠으니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면 찾지나 말라고 했다. 어차피 나가봤자 찾을 거면서 왜 나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와 더 이상 야단을 칠 수 없어 하는 척하고선 안방에 들어와 버렸다. 어른들 말씀이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머리가 커지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더니 딱 맞는 말이다.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 공산 지도인 말씀인처럼 엄마인 내가 원만한 신법으로 신앙하는 공부밖에 달리 할 길이 없다. 컴퓨터 게임에서 배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도 어쩌면 나의 고정관념일 수 있는 것이고, 에너지는 하나라 심취할 때 푹 심취하게 했다가 나올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엄마로서 내가 할 일이다. 내 인연이라 그런지 그렇게 밉다가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측은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안아주고 밥 차려주고 내 신법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아들 지영이 엄마일 때는 그런 신법이 나와진다. 부모가 괜히 부모는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종종 부모분이 진짜 왜 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화감지위라고 하는지 그 자식을 통해서 제가 그걸 정말 진짜 처절하게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든든한 동지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식들을 그렇게 무리하게 키울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근데 간단하게만 대략 말씀드리면 우리 딸이 5, 6살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녔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영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도 어릴 때 10년을 쳤거든요. 그렇다고 음악과로 가지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싫어하게 됐었어요. 그게 아이들이 어떤 접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동기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었던 것이라고 저는 사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적 관점에서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나, 또 잘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늘 운전해서 아이들도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누나가 가니까, 누나가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영어 학원을 가니까 우리 아들이 그 아이하고 4살 차이인데도 그 아이도 영어 원서를 들고 초등학교 전부터 따라다니는데 그 아이가 여기서 일기 나오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어차피 시행착오일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일기 쓰면서 혼자 반성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 스스로 반성하고 이제 위로하고 했는지 모르나,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판단을 사실은 사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저는 참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후배 쌤들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부모가 검증되지 않아,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에 모든 이런 트레이닝을 거쳐서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살펴서 그 아이들의 맞도록 어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뭐 취준생이고 고졸 아들이긴 하나 저희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바르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나 현재로는 잘 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대소유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공부도 같이 하러 다녀서, 그러니까 어쨌든 대소유무의 진리관 이런 것들은 은연중에 딱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도 안 속아요. 저희 딸도 야, 너 그래도 아빠 같은 정도면 A급 아니냐, 아빠 같은 사람도 없지 하면, 엄마 그것도 대소유무로 봐야지. 어느 때는 좋은 아빠, 어느 때는 나쁜 아빠, 어느 때는 이상한 아빠. 엄마 그거 다, 그 모든 게 다 아빠지, 좋기만 한 아빠는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그 드라마의 어느 그 남자 주인공이 악역이냐 선역이냐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게, 자기 그 친구한테, 경쟁자한테는 악역인데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너무 다정하고 지고지순한 그런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악역이다 선역이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잘 살아요. 잘 살아서 이 일기만 보면 막 또 일기에 속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렇게 저렇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공부했던 거 그렇게 했던 것들도 또 대적공이잖아요. 그 아이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사로 공부한 얘기 정도만 교무님 추려서 조금 해야 되겠죠. 네, 요 교사 공부까지만 할까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사로서도 저는 정말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그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못 내거나 해가지고 거지 취급을 당했던 적도 있어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막상 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 미워했던 저를 그렇게 했던 그 이상한 선생님들하고도 화해할 수 있었던 건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걸 좀 발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사, 이상한 교사, 나쁜 교사 공부인데요. 일기 한 편만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타원님께서 늘 하시듯이 그러니까 차별하는 마음이 나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마음이 나와주는 줄만 알아두고 이제 내는 마음을 주의하는 공부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왜 그럴까 분석하려다가 하는 내용인데요. 수업을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묘하게 한 여학생이 눈에 거슬리고 미운 마음이 일어났다.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는 학생은 여러 명인데 유독 그 여학생이 믿고 거슬리는 게 묘했다. 그렇다고 그 여학생이 특별히 미운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다. 왜 그럴까 이유를 분석하려다가 일단 나를 통해 나와지는 학생에 대한 이쁜 놈, 미운 놈, 선하고 뽀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진리로 신앙하기로 했다.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원만하게 공부하면 된다. 차별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을 신앙하되 그 마음에 속지 않고 내지 않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자의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제가 이렇게 이제 일기를 기재하면서 교사로서 마음도 정말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볼 때 그 마음 작용을 신앙하면서 또 제 그 마음에 속지 않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공, 힘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굉장히 좋은 교사였어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간단하게만 얘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람은 기질이 달라서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사람의 삶은 부조리하다라는 전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불완전의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관점에서 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한때 저한테 붙였던 별명이 친절한 빛의 시로 애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 적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교장인데 우리 선생님들의 하루하루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요란함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교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마음으로는 조금 감사하지 않을 때도 늘 이렇게 메신저나 이런데 마지막은 감사합니다로 늘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가장 민감한 공부 주제는 그 비교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 이제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비교하는 마음이나 열등감도 그 원래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나를 통해서 나와지고 또 그 마음이 영원히 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줄만 알아두고 제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너네가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교의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 너희들의 삶은 불행해질 것이다. 이런 말 하는데 정작 저는 늘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를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하지만 뭐 아이들 어디 가면 뭐 누가 오늘 제가 뭐 밥 살게요 이러면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또 무슨 자식한테 좋은 일 생겼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움츠려들고 막 그러면서 또 돌아오는 그 안에서는 막 자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내 자식들을 남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못난 아이들로 생각했는지 하면서 또 저를 괴롭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도 그걸 엄청나게 내가 그것에 민감하다는 거 알고 그 민감함을 통해서 사실은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공부를 했는데요. 뭐 시간이 됐지만 일기 한 개만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생일이 5일 차이 나는 학년 부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감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는 평교사고요. 근데 그 학년 부장하고 이제 다 읽지는 않고 제가 그 일기 중간에 보면 비교와 경쟁은 행복의 최대 적이라고 하는데 학년 부장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니 관계가 묘하게 불편하게 여겨지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학년 부장은 학년 부장이고 나는 나니까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을 해도 그런 다짐과 상관없이 경쟁심과 비교심이 나와주곤 했다. 그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규정짓고 부정하며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었다. 학년 부장에 대한 경쟁심과 비교심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음을 나중에서야 알아차렸다. 비교심과 경쟁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공부 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학년 부장에 대한 경쟁심과 비교심이 나와질 때마다 공부할 때임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공부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건 그 마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로 보고 그 마음에 속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를 하는 거예요. 숙자의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학년 부장과의 관계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곳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요번에 저희 재단의 다른 학교 교감으로 발령 나서 갔거든요. 떡도 보내고 난도 보내고.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으로 공부한 만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법이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제가 비교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비교나 경쟁심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신분 의성에서 분이라 하면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 나를 건면하고 촉진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 라는 걸 제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하실 얘기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비교하는 그나마 저를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사람. 제가 어디 가면 사실 기가 죽잖아요. 뭐 자식 얘기 나와도 그렇고 학벌 얘기 나와도 그렇고 한데 그래도 남편이 장학관이고 교장이고 그럼 제가 그래요.
교장 좋은 것도 없어요. 뭐 이러면서도 괜히 약간 좀 우쭐하게 해주는 저에게는 유일하게 좀 뭔가 저를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올 때 엊그제 퍼머를 했어요. 네. 퍼머 잘 나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요, 학교에서 12회를 운전해 나갔던 공부 자료도 좀 있어요. 학교는 진짜 다이나믹한 곳이에요. 겉에서 보면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은 그 서로 12회를 입장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과 12회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공부를 알지 못했다면 34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지금 명퇴하시는 쌤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명예퇴직에 명예가 없어요. 예.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 떠나라고 하는데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다들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억 속에 교직의 마지막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전에 그 선생님 사건 있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교직사회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적이시고요. 남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해야 공감하고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그렇게 썼던 일기가 있어요. 내가 정전을 응용하는 학교가 곧 나의 성지다.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고, 이게 성지가 뭐 영산 성지, 성주 성지만 성지가 아니고 내가 마음 공부하는 그곳이 나의 성지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학교는 정말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곳이다. 한두 명만 모여도 12회가 끊이지를 않는데 1000명이나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시비도 갈등도 사고도 없이 조용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그 사리연구, 정전 사리연구 목적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학교는 대소유머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가는 곳임을 받아들이니 학년실에서 크고 작은 12이해들로 부딪히고 큰 소리가 나도 자꾸만 웃음이 나온다. 며칠 전에도 업무 처리로 선생님들 간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내가 큰 소리로 이게 바로 살아있는 조직이고 건강한 조직의 모습이지 라고 했다. 아무런 언쟁도 시비도 갈등도 싸움도 없다면 그건 죽은 조직이 아니겠냐고 했더니 선생님들도 대체로 공감을 했다. 공산 지도인 말씀처럼 내가 정전을 응용하는 학교가 곧 나의 성지고 내가 하고 있는 교사 일이 성스러워질 때 내가 곧 성직자인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교장으로서 12이해의 중심에 있는, 저는 교장이 수업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줄 알고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도 일주일에 한 5시간이라도 수업하시라고 막 건의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어느 날은 어느 여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데 듣고 나니까 그 여선생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교장 실무를 1년간 많이 열어놨어요. 그냥 언제든지 들어와서 학교라는 게 이렇게 쌤들이 할 말을 하게 언로를 열어주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잘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그 업무 분장 관련해서 한 쌤이 이제 본인이 없는 그 시간대에 그게 인사자문회로 넘어가 버렸다고 완전 이게 뒤집어 엎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출발시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곳이든 12회로 그냥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갈등을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들한테든 쌤들한테든 하루하루 삶이라는 게 늘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다. 늘 뭐 아이들 공부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행복을 그냥 막연한 행복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앞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을 붙여서 좀 더 나가면 뭐 무조건적인 행복,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나를 꺾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기 어떤 주도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뭐 억지로 세뇌는 아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교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교사만 극한 직업이 아니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교장도 극한 직업이구나.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교장 공부 재밌게 하시라고. 교장 공부도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장이니까 할 수 있는 그것도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저희 친정 부모님을 같은 통로에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설명해 드리기 힘들어서 대구에 결혼식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용신법 효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효도를 저희가 당위로 받아들이잖아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너무 믿고요. 때로는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어느 날은 제가요 부럽다고 했어요. 부모님 안 계신 게. 그랬더니 막 저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기는 지금도 그 멀리 살아서 부모님 가까이 가서 그렇게 뵙지 못한 게 마음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저보고 그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돌보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자기는 고노라고 그러니까 고아가 아니고 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제가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면 달리기를 하는데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늘 이게 어디 가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돌봐주시니까 같은 통로에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연료하시니까 세상 공짜가 없어요. 이제 제가 저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시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막 잘해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 때문에 막 못하고 나면은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왜 애기 야단치면 저녁에 잘 때 되면 마음 아파서 막 잠 못 자듯이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막 못하고 온 날은 제가 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그래 좋은 딸만 하지 말고 어느 때는 나쁜 딸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상한 딸이기도 하고 그 모든 딸의 모습을 다 묘유로 내가 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용신법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운 효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기는 거기 있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나서 지날 이때까지 처갓집 옆에서 살잖아요. 입장 바꿔서 제가 만약에 시부모님이 한 통로에 살면서 주말도 없고 뭐 어떤 날은 저희 여동생 애기들까지 주말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죽치고 있고 이럴 때 어땠을지 예, 한마디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기면서 점점 우리 장모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 신혼집에서 한 번 옮겼을 때 조금 더 가까이 갔고 나중에 한 통로로 가게 됐는데 원래 처갓집은 좀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라고 그런 말씀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시로 올라가야 됐고 뭐 제가 가깝지 않았으면 평생 먹은 술도 좀 덜 먹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명절 때도 그 처남 오면 또 같이 또는 또 우리 동서 오면 온다고 같이 또 우리 외사촌들 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이 연로하셔서 주로 뭐 된장국을 끓여도 두 냄비를 끓이고 매일 배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일남 3년대 장녀예요. 부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해요. 고스톱 치다가도 싸우고. 저러면서 왜 고스톱을 치는지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는데, 원래 그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가장 못돼 보였던 딸이 가까이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사실 우리 원행교모님이 뭐 대구남, 뭐 경상도 남자 이랬는데 제 말투가 사투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원래 충남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1년에 많이 가면 뭐 고향을 한 4-5번 정도 못 가는데 그렇게 옆에다 부모님 두고 모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제가 준비한 공부 자료는요, 명절 공부입니다. 저희 시어른들께서 다 열반에 드셨는데요. 27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명절을 겪으면서 명절 공부 자료도 정말 많아요. 지금은 이제 아주버님이 이혼하시고 혼자 사셔서 명절 때마다 음식을 다 준비해서 이제 제가 가서 차례도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명절인데도 명절만 앞두면 왜 가슴이 돌덩이 얹은 것처럼 그래서 그래도 제가 명절 공부를 재밌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을 돌린 게 제사 이거 왜 내가 지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저희 살아 계실 때 멀리 계셔가지고 저희 시어른들을 한 번도 저희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특히 저희 시아버님. 그래서 그냥 두 분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이 공부 안 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없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며느리로서 또 해야 될 도리를 좀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절은 저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30몇 년을 처가 옆에서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가기 싫을 때도 불려다니는 그런 공부 잘해줘서 남편한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인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일기기재를 많이 했어요. 그 방학 되면 이제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이 기재의 힘은 제가 진짜 산 증인이 되어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정전에서도 보면 대중선님께서 심신작용을 기재시키는 뜻, 감각감상을 기재시키는 뜻, 뭐 이렇게 밝혀주셨잖아요. 그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기기재가 저한테는 참회문이고 기도문이고, 그리고 저를 살렸고 저희 가정을 살렸고, 교사로서 제가 제 정신 가지고 34년을 살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해보면 이게요, 이게 매일매일 하면 그날이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말끔히, 그 12위에도 저절로 밝혀지잖아요. 당일의 12도 밝혀지고, 제복의 결산도 제가 스스로 다 알게 되고, 그리고 할 때마다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스스로 대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대명교당 원불교 정전 마음 공부의 성지, 우리 용타오님께서 또 너무 문답 감정, 교당이라는 곳은 원래 문답 감정 해오를 얻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때 교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일기 기재 하시면서 공부 좀 재밌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두서없이 하는 저희들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뭐 이런 자리인지 알고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알려고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려고 하는 순간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않으려고 억지 노력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뭐 정전을 보기도 했고요. 대종사님 그 자서전인가 전기 이런 건 제가 읽어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제 특징이 어느 종교에 깊이 빠져들지 않는 범신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고 한번 좀 생각하고 이랬던 과정이고요. 그냥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냥 여기 같이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일상 하루를 보면 우리 권생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부침이 심했을 거라는 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증법에서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균형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저는 이 균형점이 상향으로 가는 게 어떤 깨달음이고 발전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 학교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간단한 한 학기 1년 준비하는 강의에서도 제가 보는 발전은 어떤 균형의 어떤 방향이 상승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발전이라고 난 생각한다. 힘들지만 그렇게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보고 제가 많이 도우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도 만남을 주셔서 송구스럽지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건숙자 교사 공부님께서 기재한 일기를 다 읽어주셨잖아요. 저에게 손을 얹고 물어보면은 기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발표를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마음을 이런 쌍을 진리로 신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이 묘한 마음이라는 그런 자각이 없이는 숨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공부 자료를 저는 그 건숙자 교사 공부님께서 발표한 그 모든 일기가 사실은 제 마음 같았거든요. 네. 그걸 제 마음을 대신해서 기재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더 감사했어요. 큰 박수로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 이제 처음 시작부터 너무 뭉클했거든요. 대종사님 법이 갑자기 또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제가 나를 구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나를 구한 사람이 가정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건숙자 교사 공부님께서 가정에 지영이랑 다현 다 알거든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들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아이 모두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따뜻한 아이들이고 또 선생님들께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선생님께서 공부하신 그 기운으로 자기를 더 원만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께서 기재한 일기 제목인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전을 응용하는 곳이 곧 나의 성지.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건숙자 교사 공부님께서 마음작용하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일단은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 응용하셔서 그곳이 성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